자, We are united. 부산 is ready. 요즘 제가 그 킬러 문항 잡느라고 아주 바빠 죽겠어요. 예. 근데 그 수능도 이거 공정과 상식으로 가야 됩니다. 예. 교과서 내에서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조화 빠르게 가야 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공교육만으로 가야죠 이거. 근데 어떤 입시 관련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능 전문가다라고 이제 아니 지금 의심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도 6개월 만에 대통령 됐어요. 5개월 남았다고 뭐라 그러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또 참도. 논리가 자꾸 시험이 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본질을 보자고요. 예. 대통령 이번 기회에 저기 박정희 앵커 수사 한번 제대로 해서 언론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그럴까요? 어떻겠습니까? 털게 있나? 불어 아까 불어 얘기하셨죠? 불어 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하면 다 나와. 그거. 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2부 함께 오고 계시죠. 네,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타 강사 배추동사 배정찬입니다. 네. 람브라기니는 못하고요. 파프란 유기니. 뭐예요 이건? 이거 가소롭다라고 해야 되나? 그 항상 연구를 하시나 봅니다. 일타강사 소장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알죠? 200억. 아니 저 소득세가 150억 이래.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 돼요. 소득세가 150억이요? 네, 돼요, 저. 엄청나더라고요. 돼요. 엄청나네요. 예, 우리 소장님 된다고요? 되죠. 알겠습니다. 뭐가 돼요? 저 같은 대학 나온 사람들 다 합하면.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함께 하신 분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예. 오늘 두 분 사이 약간 서먹서먹해 보이는데 요즘 두 분 사이 괜찮으신 거예요? 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표현하자면 요즘 네. 그 상민이가 낯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웃어드렸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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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대통령의 네네. 지지율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갑자기 노안이 와가지고. 갑자기 노안이요? 네네.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갑자기. 네네. 갑자기 잠깐만요. 네. 오늘부터 왔어. 오늘부터 왔어요. 지금부터. 이거 그 가시는 동안 제가 잠깐 얘기하면 네네네. 지난번에 저 방송하는데 그 왜 구름 그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종이에 써갖고 왔는데 노한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방송하다 말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더니 위에 화면을 보면서 계속 저 카메라 보이는데 빅데이터 분석. 안 보이셔서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로 지난 17일, 19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긍정 41.6%로 직전 조사보다는 2.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56.8%로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하락했다. 내려왔고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날짜가 다릅니다. 이 조원 CNI 조사보다 이전에 실시된 조사인데 지난 예.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8.7%, 부정평가 58%로 나타났으니까 이 조원 CNI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한풀 꺾였다가 또 조금 반등한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이 수능 킬러 문항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떠한 국민들의 정서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파장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17, 18, 19일이면은 주말하고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또 동향 보고 뭐 이런 것도 또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 따른 또 지지층들의 결집 이런 좀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 수능 입시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 파장보다는 조금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평가원 감사가 교육부로 확대되고 있다. 네. 대통령 지시를 안 지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건 대통령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프랑스 가셨어요. 영어 연설까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들어보셨어요,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좀 일각에서는 불어로 연설을 하는 거 아니냐 생각했었는데 영어 연설이었고 정말 갑자기 불어요? 가수 잘해 불어 이래서 가능한데 근데 이제 이른바 봉주리 요가다 또는 멜스 보크 묘쿠다 오그보아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니, 갑자기 아는 불어를 총동원 한 거죠. 네, 우리 지금 출퇴근하면서 우리 방송 많이 들으시는데 예. 또 불어하시는 분들 반가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전우세빠. 방금 네? 불어하신 거예요? 알았어요. 제2외국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2외국어 이게 프로였습니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의 약간 전조 현상으로 지지율이 좀 반영된 것도 있고 물론 예. 이제 수능은 좀 악재라고 발언은 악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국민들이 또 영남 특히 이제 P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부산에서는 상당히 또 이 대통령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또 그 전에 있었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베르사유 궁전에서 있었고 여기서 이제 싸이도 있었지만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SM 에스파의 카리나 본인의 관심사 아닙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예, 끝입니까 지금? 끝입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끝나요? 네네. 예, 그러면 대통령의 또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죠. 예, 영어 연설도 하시고 요즘 연설에 거의 지금 이제 뭐랄까 달인이 되셨어요. 달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영어 연설에 관해서는. 자, We are united. 부산 is ready. 요즘 제가 그 킬러 문항 잡느라고 아주 바빠 죽겠어요. 예. 근데 그 수능도 이거 공정과 상식으로 가야 됩니다. 예. 교과서 내에서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조화 빠르게 가야 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공교육만으로 가야죠. 이거. 근데 어떤 입시 관련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능 전문가다라고 이제 아니 지금 의심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도 6개월 만에 대통령 됐어요. 5개월 남았다고 뭐라 그러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참 또 뭐. 논리가 자꾸 시험이 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본질을 보자고요. 예. 대통령 이번 기회에 저기 박정희 앵커 수사 한번 제대로 해서 언론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그럴까요? 어떻겠습니까? 털게 있나? 불어 아까 불어 얘기하셨죠? 불어 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하면 다 나와. 그거. 예. 박지홍에 그거 나올 게 많을 거예요. 예. 지금 뭐 이렇게 투서 넣는 겁니까? 이미 넣었잖아요. 그러면 네. 그 제보를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일단 연설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요? 네. 부산 예. is ready. 예. 자, 수능 난이도 논란. 요게 이제 또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직 결과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사교육 이권 카르텔, 공정한 수능 요 프레임이 있습니다. 네. 요게 또 이제 여론의 전체적인 여론도 있지만 뭐 그렇죠. 지역별로도 이렇게 또 다르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음. 진중근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사실은 일타 강사인데 일타 강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예. 방송 그런 들으셨구나. 또 예. 사견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논술적으로는 예. 본인이 아마 일타가 됐을 거다. 아니, 소득세 150억 냈다는 말을 듣고 내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예. 여론상으로는 아직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에 완연히 반영은 안 되는 거지만 예. 지금 이게 이제 여야를 뛰어넘는 문제이기도 하고 예. 또 뭐 20대 30대 학생들에게도 이제 미치는 영향도 적지가 않고 지역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특히 대부분의 이제 이 결과로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주요 대학들이 이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예. 이런 영향을 이제 미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킬러 문항과 관련된 부분. 예. 이 문항을 왜 그러면 유독 킬러 문항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 나왔던 게 이제 BIS 자기자본 결제 또 뭐 바젤 협약 또는 만유인력 법칙을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김성애 소장님이 눈빛을 보면 나는 다 풀 수 있는데 아니, 이런 눈빛이긴 한데 만유인력 법칙은 킬러라고 하기 힘들죠. 그건. 네. 예, 알겠습니다. BIS 그거는 이거 정말- 나도 모르게 이거 국어 시험인가 정말 그거 이런 환경에서 우리 방송해야 되나요? 계속해 줘. 집중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킬러 문항을 어떻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논란의 소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논의해볼 게 2021년에도 정교조와 이 교총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교육을 건절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뭐 당장에 이른바 200억대 연봉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또 수프카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현우진 이다지를 거론한다고 해서 부각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그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내일 당장 대치동에 있는 메가스타디나 다 문 닫는다 이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다른 차원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이게 야당에서 이제 공세를 하는 부분이 대통령이 왜 5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해서 혼란과 혼선을 가져오느냐. 이제 여론에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마지막 이 부분이 되겠죠. 대통령의 발언을 왜 있었쯤에.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정권의 인사이기 때문에 물러난 것 아니냐.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엇박자가 나는 건 뭐냐. 이 부분에 좀 정치적으로는 초점이 맞춰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나라는 공교육 정상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교과 과정에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 못하게 하는 게 학내 시험 하고 대학 입시, 그러니까 대학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에서 못 벗어나게 해놨는데 수능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수능도 교과 과정 안에서만 낼 수 있도록 법안을 고치면 되거든요. 실제로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법안을 2021년에 내고 작년에 교육부랑 이런 논의를 했는데 우린 다 교과 과정 안에서 하고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당시 교육부 차관의 답변이었다고요. 그렇게 하고자 대통령이 니네 밖에서 내지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좀 뭐 대통령의 우려와 고민을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서 발표되는 될 수 있었는데 육모를 본 애들한테 성적도 안 나오는데 난이도 얘기하면서 갑자기 구모부터 바꾸가 9월 모의고사부터 바꾸겠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혼란을 막을 수 없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부 천재 안철수 의원님.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안녕하십니까. 수험생들에게 제가 그 공부 천재 아니겠습니까? 와튼스쿨. 뭐 그 수능 아니었는데 그거. 혼란이 있으실 텐데요. 예. 고3 수험생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 재수 없습니다. 재수 없이 뭘 드시네요. 아무튼 재수 없이 꼭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전 삼수째입니다. 대선 얘기입니다. 대선 삼수째. 예. 뭐 예. 학교 잘 나왔다고 방구 뿡뿡 끼는 거 아닙니다. 예. 영어로 방구 끼지 마라 뭔지 아십니까? 준비하셨어요, 뭡니까? 돈 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오늘 잘 웃어주시네요. 예. 네. 아유,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유머에 지쳐 있다가 이 앞으로 돈가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프랑스 사람들이 빨래 말릴 때 내는 소리가 있답니다. 아십니까? 마르세유. 이상입니다. 역시 배추 한 판. 배추 한 판. 이상민 건재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는 건재한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데이터 장안의 화제라고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믿고 싶습니다. 배종찬의 빅데이터 분석 잠깐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밀어붙이는데 아직까지 뭐 장안의 화제 안 되고 네. 있어요. 제가 뭐 불을 지펴야죠. 뭐. 네. 킬러 문항과 이제 공정 수능 두 개 가지고 이제 연관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굉장히 킬러 문항도 정치적으로 연관이 돼서 교육인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안 보이세요? 킬러 문항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 마이크 가까이 국민의힘, 예. 우리 기술진이 다 보이네요. 네. 국어, 국회 장관.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이 킬러 문항마저도 뭔가 차분히 킬러 문항을 교육 우리가 이제 단계적 차원에서 교육 행정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어. 교육 과정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는데 정치화됐다. 공정 수능도 가만히 보시면 이름이 이주호, 민주당 또 국민의힘 다 등장하거든요. 저 분석이니까 연관어 분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의 크기가 클수록 검색이 많이 됐다는 거. 맞습니다. 주변에 이제 함께 연관어는 많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논쟁화된다라는 논쟁화되고 있다.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1타 강사를 넣었더니 긍정이 이게 이제 시점상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되고 딱 이제 그 시간 때만 이제 16일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부각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 1타 강사를 넣었더니 긍정이 28, 부정이 69. 상당히 이제 1타 강사 쪽으로 또 정조준이 된 겁니다. 사회의 어떤 비판 세력으로서. 그래서 비판하다, 혼란, 반발. 그런데 또 긍정도 있어요. 가이드가 된다, 정확하다, 또 고급이다, 뭐 그런 내용들. 근데 사교육을 넘어가 보면 긍정이 20, 부정이 79인데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에 대한 건절을 하겠다, 사교육을 이제는 없애겠다, 이건 이해는 돼요. 근데 이걸 단시간 내에 얘기 될까? 논란, 불안하다, 오히려 부담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단은 사교육에 대한 부정감성 크고 이런 것이 여론상의 빅데이터도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정당 얘기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앞서 언급한 조원 CNI 그리고 CBS 노컷뉴스 RN서치 관련 조사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조원 CNI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8.7%, 더불어민주당이
41.2%로 오차 범위 내이긴 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치상으로는 41.2, 국민의힘보다는 좀 높게 나타났고요. 좋은 시네. CBS 노컷 뉴스가 RN서치 의뢰를 해서 지난 16일, 17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37.6%로 직전 조사보다는 1.8%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45.9%. 그러니까 조원시혜나에 비교해보면 좀 더 큰 차이로 국민의힘보다는 앞서는 결과죠. 예. 이 RN서치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유보다는 지금 배경 설명을 주로 이제 울산, 경남, 부산, PK 지역 그리고 여성 젊은 세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옮겨갔다. 이건 대체로 오염수 영향이 큰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문제. 네. 자, 이렇게 이제 두 당의 여론조사 결과 뭐 여러 가지 좀 추세는 유사하게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 전 대표셨죠? 오늘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대통령께서 파리에 가서 엑스포 유치 운동을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소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정말 그 봉골레 파스타가 넘어올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대통령은 지금 파리에 있는데 저는 학생들을 줌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정치 검찰의 폭주 때문입니다. 마드 모아세요. 고맙습니다. 원래 검찰 수사가 없으셨으면 저를 수사시킬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강의를 계속. 수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발언이 세셔가지고. 원래 썼습니다. 원래 세습니까? 원래 부드럽지 네. 않습니다. 원래 부드러. 원래 강성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송전 대표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기구를 안 수사를 했으면은 하세요. 기구를 안 했으면은 이상입니다. 이번에 그 엑스포 유치 활동으로 어떤 걸 했을 것 같아요? 봉골레 파스타를 먹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또 이제 여러 장 상황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김종민 의원은 좀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다. 아까 저희랑 일부에서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요. 김성태 전 의원님 요즘 당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태 전 의원님. 지금 계속습니다. 맞서서 보는 생각으로 그 조국 장관은 저 PK 출마하는 게 맞고 우병우 수석은 저기 오산 출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에 막걸리 하셨어요?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질을 하고 있습니까? 세 병이에요? 네 가만히 병이에요? 계세요. 네. 가만히 계시라니까. 5병이네. 가만히 턱 주가래요. 비가 오는 날에 턱이 항상 아픕니다. 한 대 맞은 적이 있어. 6병이네요. 가만히 계세요. 근데 맞은 것 막걸리 같아요. 쏘지 않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전동 봉수구승이 같은 배족전 수다 계속 쓰면 한판 제작진도 반성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천둥 벌거숭이. 그렇습니다. 네, 네. 대여 투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노조 출신이시잖아요, 의원님.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러신데. 사실상 노조 스스로 중도에 나온 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일단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합니까? 질문하세요. 보면 우습게 보면 저 박재홍 걸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턱 아파. 우리 김성대 의원님은 합동 연설 시절이 아닐 때가 다행이네요. 모두 가만히 계세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 정당 지지율뿐 아니라 예. 당장 내년 총선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어디 정당에 투표하겠냐. 요 조사도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또 정당 지지층 분들도 많이 궁금하시는데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특히 더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은 시크하시지만 예. 네. 조원시혜나의 조사인데 내년 총선에 예.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할 예정인지 물어봤더니 민주당 44.3%, 국민의힘 38.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보시면서 지금 갑자기 또 미소로 바뀌었네요. 예. 김성애 소장님. 그런데 미소 지을 때가 아닌 게 예. 4월 초 조사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4월 초에는 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가 무려 50.9%고 국민의힘이 34.7이었는데 예. 그때에 비하면 확 좁혀졌어요. 다시 표정이 어두워졌네요, 김성애 씨.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한 2-3달 전만 하더라도 정권 심판 견제론이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 민주당의 악재가 좀 많아지고
상황이 조금 변했다. 예. 정권 견제와 정권 안정, 정권 지원론이 조금은 비슷하게 지금 붙어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아까 김종민 의원은 그래도 이 지지율, 양당 지지율 조사가 좀 착시 현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던데 김성회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러한 조사 결과 쭉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승부는 수도권에서 나게 되어 있는데요. 예. 현재 수도권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없는 게 무당층이 워낙 많은 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민주당이 제대로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이겨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3, 40대가 경기권으로 많이 밀려나가기도 해서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좀 뭐 상황이 괜찮습니다만 지금 이런 정도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치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진 작가님은 이러한 양당 지지율 상황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주당 44.3%, 국힘 38.8%. 근데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지. 이게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아마도 그 과대 대표 양당 양측이 다 과다 대표된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서울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그 악재들이 겹쳤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상당히 좀 지지율이 빠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혁신도 한다고 하는 거겠죠. 예. 근데 저는 저 혁신 잘 안 될 것 같고. 뭔가 연말쯤에 뭔가 또 다른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거 뻔하거든요. 저 혁신이죠. 안 될까라는 거. 예. 뻔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정권의 그 폭주를 갖다 막아야 된다. 이런 건 있어요. 분명히.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막을 주체가 민주당인가? 근데 그거는 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뭐랄까 해소할 수 벗겨줘야 있는. 되는데 그런 조치를 민주당에서 취해야 됩니다. 예, 이제 총선이 이제 다가오면서 여러 출마설 그리고 뭐 창당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또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분 조국 전 장관님 나와주실까요? 예, 길이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조국입니다. 요즘 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예.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상황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입니다. 조 장관, 요즘 뉴스를 안 보는데 스포츠만 봐요. 나도 궁금하더라고. 그 어느 방향으로 갈 거예요? 가로야? 아니면 세로야? 그 말 좀 해봐요. 예, 가로도 아니고 세로도 아닙니다. 더욱이 가로 세로는 더욱 아닙니다. 가로, 세로. 익숙한 이름이에요. 이상입니다. 조 장관님 근데 우상호 의원과 문자 통화하신 거 맞으세요? 문자 나누신 거? 그분에게 여쭤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또 김종민 의원도 출마를 안 하실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일단은 조 장관님 여기까지 뵙도록 하고 자 배 소장님 네네. 그 조국 전 장관 출마할 것이냐 뭐 출마하면 네. 당선됐고 여러 예측이 나오는데 배 소장님 분석은 어떠세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극렬하게 부인은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대체로 이제 이전에도 정치인들이 이 선거에 이제 나갈 때 예. 이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명예회복 또 억울함에 또 호소도 있지만 예. 뭐 정치 개혁을 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 명분을 두루 또 내세울 수 있을 법한 것이 조국 전 장관의 또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일종의 이게 이제 여야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민주당에서는 좀 이게 이제 민주당에 미치는 파장도 이제 고려가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얼씨구나 그럼 조국 전 장관 나와라 민주당 그러면 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갈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국 장관의 어떤 출마의 형태는 두 가지 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광설 또 하나는 이제 무관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신광설? 신광설 예. 그다음에 이제 무관설. 예. 근데 이건 이제 물론 수능과 상관이 없고 예. 입시와는 킬러 문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신광설은 신당으로 광주에 출마설이 있고요. 아 그래 신광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많이 실망하셨어요. 아니 안 깨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진종규 교수님은 상당히 짜증 나신 분이 하나는 이제 김의겸 우리 늘 그렇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실망 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철수 선생님 집중 좀 해주세요. 네. 네. 하나는 이제 김의겸 의원의 이제 무관설은 김의겸 의원이 그러게 무소속 무관하다. 무소속 관악. 아 무소속 관악 출마설. 그렇죠. 예, 딱 정리가 됐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대구에서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홍준표 시장님. 내가 그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지금 불법 점거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아. 참. 근데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되셨어요. 그거는 그 좀 싫은 거죠. 내 인생에서 제일 싫은 게 불법 점거입니다. 어딜 내 앞을 막고 있어. 언젠가는 김기현이가 책임을 질러려 올 겁니다. 참.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 김기현 대표 비판하셨다고 해서 한번 윤리에 그렇죠. 안 보는 데서 나라님도 욕해요. 참. 배종찬이도 박인커 욕합니다. 내 들으시오. 참. 아 요즘 다른 방송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게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힘이 빠졌시요. 제가 욕하기 전에 이상민이 욕하더라고요. 같이 욕하신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배추 한판 그래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큰 사랑들 받고 있습니다. 아까 멜로디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르세유에서 웃는 내가 싫다. 아예 같이 웃으시면 돼요. 네, 그럼요. 예. 자 배추 한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